오늘도 국감 이슈로 시작합니다.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유튜브에서 범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수익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조직폭력배 유튜버는 9명입니다. 수십 년 전 마약을 밀수하다 걸렸거나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구독자 수는 2만 명에서 6만 명가량. 이들은 자신들이 과거 저지른 범죄나 조직폭력배 생활을 미화하면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식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조폭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끼리 방송에서 서로 공개적인 비방이나 비난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새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익 때문입니다.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만 수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튜브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조폭을 동경하게 하거나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유튜브 채널이 시청 연령 제한이나 심의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규범과 제도로는 이러한 콘텐츠와 유튜버를 검열하거나 제재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자체에서 폭행, 협박, 허위사실 유포, 도박 행위 등과 같은 실질적인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그리고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견되거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조직폭력배 출신 전과자 유튜브에 대한 사후 규제뿐만 아니라 시청 연령 제한 등 수사당국의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년간 조폭 유튜브를 수사했던 경찰도 이러한 콘텐츠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랭킹 5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 청소년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이렇게 막 살아도 저렇게 유튜버 나중에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럼 성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인 거는 그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측에서 그런 유튜버들을 좀 강하게 제재하거나 애초에 그 채널 생성을 막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반면 시청자와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제도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용자의 신고예요. 네. 이용자가 늘 신고 버튼이 옆에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불쾌하고 폭력적이고 이래서 신고를 하면 유튜브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일단 자율심의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신속하고 가장 어떤 이상적인 네. 그 자율 규제인 거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통신심의라든지 규제 영역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